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4주 훈련 받았습니다. 4주 훈련만 받고 땡? 4주 훈련 받고 이제 병역 특례,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승선 예비역이라고. 승선 예비요. 승선 예비역이라고 이제 특례를 없애면서 해운업계 쪽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방위산업체, 방산 뭐 이런 거 방위산업체 비슷한 같은 거죠. 개념이군요. 예, 비슷한 거죠. 해양대 이제 재학생들이 군대 대신 네. 이제 그 배를 타면서 예. 병력을 대신하는. 예. 그렇죠. 해양대뿐만 아니라 기간이 얼마예요? 3년입니다. 휴가 포함. 만 3년. 네, 기네. 36개월이고. 급여도 많이 나오고. 급여는 이제 회사별로 틀린데 지금 네. 뭐 프리미어 리그급이면 좀 짭짭하고. 네, 좀 아닌. 밥 먹냐고요? 짭짭? 짭짤하고요. 아. 네, 짭짤. 옛날에 그 IT 편에 나왔던 사람이 그분이 네. 방위산업체에 다니면서 병역 특례로 네, 맞아요. 급여도 들었어요. 100몇만 원씩 받았다고. 거기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연구직급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을 제가 갖고 왔나? 그러니까 보면은 특례 옛날 산업 방위산업체에서 특례에서 연구직 그 정도 그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산업연구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받는데요? 똑같이 받는다니까요. 100몇만 원씩. 아니요. 400. 400? 네. 똑같이 받는다고요? 네. 오, 갈만하다. 그렇게 많이 받네. 진짜 병역 어린 특례인데. 나이에. 네,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받잖아요. 제 동기 중에는 첫 휴가 때 쓰죠. 다 쓰고 딱 오니까 통장에 1,000원 남았다고. 쉽게 버는 돈은 또. 하늘복이 버는 건 하늘복이 아니지만. 등복이 많이 했나 보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많이 이제 받죠. 룽과 살롱을 좋아하는 친구였나 봐. 그리고 예. 뭐 특히 저희는 대학 해양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24세 배를 타는데 회사 고등학교 나온 친구로 20살의 배를 타요. 걔들한테 200도 큰 돈이죠. 막 그렇죠. 20살짜리. 아니,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경력 3년 반 중에 그 네. 병역 특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례 끝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더 탄 것 같아요. 네, 4, 5개월. 그러면 뭐 군대 갔다 온 기간 네, 그럼 조금 더 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군. 되게 부럽다. 예, 샘 날라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되게 좋네. 그러니까 네. 군대 가기 싫으면 예, 이 배 타고 예. 군대 기간 병역 특례 다 채운 다음에 나와서 그냥 사회생활 딴 거 하면 되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건 좀 또 이제 다르죠. 기분 나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그 해양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자체가 승선 생활관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훈련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그 겪어본 부류가 아니고, 해양대, 뭐, 부산의 한국해양대나 목포의 목포해양대를 나온 사람들은 4년 동안 배를 위해서 교육과 요즘 많이 약화되고, 갈수록 뭐 군대도 그렇지만, 약화됐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선후배 간의 엄격한 규율 같은 걸로 인해 다 훈련받고,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 배를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군대 대신, 군대 가기 싫어 배 타야지, 이렇게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학교에서부터 이미 네. 고된 과정을 거쳐서 간 거니까, 네, 그렇죠.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쉬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 군대 가는 것보다. 예, 그죠. 쉬워 보이는데. 당연하죠. 문제는 이제 일반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네. 다른 생활 하다가 뭐 실제로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도 나중에 뭐 국비로 해가지고 요즘 그 기술 훈련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 국비로 하는 국비장학생 이런 거요? 국비로 이렇게 뭐 기술 뭐 제빵 기술 가르치고 이런 것처럼 배 타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배 탄 사람들이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죠. 저희 해양대 계열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이제 사관학교 나온 장교랑 이렇게 일반 이렇게 OS로 뭐라 그러죠? 시험 보고 학사 장교라든지 OCS나 이렇게 온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저 새끼들은 사관학교 나왔으니까 뭐 빽 입고 좋겠네 막 이런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대학교 그러면 이제 해양대는 커트라인 높은 편이에요? 일반대보다? 일정 이상 되죠. 그러니까 그래요? 커트라인 자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항상 다른 데 미닫을 때 아무데나 쉽게 점수는 항상 들어왔어요. 그리고 IMF 때가 제가 이제 몇 년 선배 때인데 그때가 최고였었고요. 커트라인이. 그때 이후로 조금씩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IMF 때는 제가 군생활을 할 때라 그때는 이제 병에서 지금 부사관이라고 하죠. 그때는 하사관이었고 기대까지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죠. 안정적으로 찾아야 되니까 너무 그래서 어렵고. 그렇게 IMF 때는 정말 최고였었고 당시 막
서울에 막 4년제 일반 흔히 말하는 지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인기가 많이 좋을 수밖에 왔었고요. 없고. 지금은 뭐 그래도 또 요즘 또 등록금 때문에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싸고 기성예비만 내거든요. 그래도 기성예비 자체가 좀 비싸긴 하지만 국립대 수준, 국립대에서 적게 넣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거 먹고 자고는 국가에서도 대주고.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그러니까 집이 그렇죠?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집에 빚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실제로 제 이제 후배 중에 제가 이제 늦게 졸업해서 같이 졸업하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이렇게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빚만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친구가 1년 이제 한 400 받는 회사에 같이 있었을 때, 1년 정도 타고 10개월 차인가 집에 한번 전화를 했대요. 위성전화로 이제 했는데 엄마 잔고 얼마나 많으니까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나중에 또 만나서 그래도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데였으면 10년, 20년이 걸렸을 것들을 내가 배를 타니까 2, 3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사실 이게 배 타면서 월급을 400, 500 받는 거는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600, 700 받는 거랑 2배, 3배 갈 수 있죠. 7, 800 받는 거랑 비슷해요. 자기가 조절만 잘하면 안 쓸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안 쓰게 되니까. 뭐 하늘보기 등보기만 안 하면 사실 돈 쓸 일이 매일 없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또 월급 많이 받는 회사에서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바람 납니다. 아니 바람 난 것도 있지만 야 이렇게 벌면 남는 것 같지 재테크 될 것 같지 아니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집에 경조사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그만큼 버니까 집안에서 또 이렇게 5만 원 낼 거 10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버는 만큼 더 쓰게 된다. 그렇죠. 그건 뭐 개인차가 있겠죠. 그건 뭐 조절 문제일 것 같고. 네. 보통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집 구해야 되죠. 네. 먹고 살아야 교통비 들어가지. 대출금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 중산층 키워야 생활은 되지. 될 것 같아요. 배를 계속 타면. 아까 그 예. 취업 관련 얘기 중에 예. 그 해양대를 졸업한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 말고 예.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네.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예, 국비 교육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또 국비로 그 취업 그 해가 훈련하는 게 있는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렇게 해서 1년인가 2년 정도 교육받고 들어가는 방법이 예,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기사 면허증이 이제 뭐 4급, 3급, 2급, 1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걸 따고 예, 그걸 따고 이제 4급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보면 3급을 딸 수가 있고 대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4급을 땄다가 2년 이상 승선 경력하고 다시 또 시험을 보거나 필기 면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이렇게 딸 수 있어요.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는 솔직히 저희한테는 좀 쉽거든요. 그냥 저희 해양대 출신들은 졸업 조건이 그걸 합격을 해야 졸업장이 나와요. 그렇지. 졸업시험 일종의 졸업시험. 예, 일종의 졸업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쪽 출신 분들은 평생 못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필기 면제 시험이라고 10일인가 2주 정도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고 이제 면접으로만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인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냐? 왜 할 일 없으면 배 탄다. 할 일 없으면 배 탄다. 예, 뭐 망하거나 배가 망하거나. 왜 저 뭐 이러면 나 배 타러 간다. 나 이제 배 탈 거야. 그 외향 선언. 갑자기 왜 참치어선 탈 거야. 선언. 이런 거. 그런 거랑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많이 다르죠, 이거는. 어선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어선의 경우구나. 네. 선언이고 고기잡이 배. 선언. 예, 그리고 일반 선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원의 과정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짧게 교육만 하면 되고. 근데 지금 일반 출신들도 뭐 다 거의 육상의 끝은 택시라 그러고 이제 해상의 끝은 이제 배 탄다고 하는 건데 망해서 그 뒤늦게 이제 배 타는 거 이수하고 그렇게 타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 해양대 출신 중에 예. 배를 타서 10명이 타면은 올해 그러니까 평생 직업으로 타는 친구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본인이 보시기에. 한 1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네. 쉬지 않고 쭉 타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 빚이 있고 뭐 아니면 그 집 산다고 빚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생활 때문에 유지한 다음에 쭉 타는 사람 친구거나 뭐 집에 빚 때문에 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집에 돈 달라고 했는데 잔고는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냉정하게 평생 직업이 되는 경우는 아니네요, 이 케이스는. 많진 않다. 많지는 할 수는 있는데 극히 드문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 자발적으로 하진 요즘은 근데 또 시집기가 워낙 또 나오기 힘드니까 일단
저희 또래도 예전엔 3년 정도 타고 내린 사람이 좀 많았다면 요즘 비율이 줄어들고 아까 말한 1등 기관사나 1등 항해사 정도 되면 이젠 그 해운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조금 이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일부러 채우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까지 기관장까지 일부러 또 짧은 나이에 얼른 찍고 내려서 커리어를 쌓으려고 이렇게 내리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같이 생활하다 보면 네. 배 타는 분들 네.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대체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즐거워서 행복해서 탄다기보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솔직히 그렇죠. 아. 그냥 이게 평생 직업인가 보다, 뭐. 일도 사실은 매우 단순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예,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 같은 놈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어드벤처 정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예, 좀 그래서 신하이님은 예. 후리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네. 그렇지 않으세요? 약간 그래요. 틀에 박힌, 약간 뭐라고 하면, 히피 스타일? 약간 집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대나무 영혼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서. 아, 제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완전 그렇게 살았을 딱 박혀 있는 거는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안 믿겨집니다. 신앙생활 하신다.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 그걸 원해요. 생긴 것만 봐서는 네. 등 보고 하늘 보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매니아. 예. 아, 근데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렇게 영혼에 좋아요? 어느 정도 가치관이 딱 되니까, 이렇게 딱 내 안에 이렇게 내 스스로 뭐, 개목걸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달아놓고, 어느 정도 반경 안에서 사느니까. 근데 본인이 아까부터 가치관 하시는데, 예. 본인 스스로 나는 가치관이 올바르다는 걸 타인 앞에서 자꾸 강조하시면 좀 쪽팔리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돌직구입니다, 지금 이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찾아뵙겠습니다. 네. 사과하세요.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런 부분에서 또 찌질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자학 개그.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날 태클 걸지 마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아주. 그냥 이거, 역으로 역광면 당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찌질했습니다. 그만해요, 이 사람아.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아, 제림도 가끔씩 이제 기관사로서 가장 힘든 거. 가끔씩 기계가 이제 오작동이 나면, 뭐, 뻑갔을 때. 예,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항해 중지잖아요, 그러면. 예, 그니까 3, 4일 정도 잠 못 자고 일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어요. 영화처럼 막 물 빡 쐬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증기 터지고 막. 예, 그런 거 있어요, 간간히. 간간히 있어요. 부상 위험도 있잖아요. 있죠. 기관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 자체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모든 게 매뉴얼대로만 하면 절대 사고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매뉴얼을 진짜 안 지키고,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말이 하는 거지, 그냥 나중에 안전 서류도 나중에 하고 나서 작성해서 사인하고 회사에 그쵸. 보내고 이런 식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매뉴얼대로 하면 하는 것보다 예.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하면 빨리 가는 길이 있잖아요. 아, 그죠. 매뉴얼 일단, 하면, 예. 네. 그렇게 가놓고 네.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매뉴얼 되게 시간 오래 걸리죠. 회사에서 그쵸. 위성으로 이메일 보내서 회사에서 날라와서 퍼밋 허가 받고 작업한다 그러고 막, 그건 일 터졌는데. 선조치 후보고. 예. 아니, 주로. 같이 일하시다가 같이 크게 다치신 분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화상 같은 것도. 간간히 잘잘하게 다친 사람은 있었고, 스스로 뛰어내린 사람 봤습니다. 자살했어요? 예. 물러요? 예. 한국 사람이? 예. 유서 쓰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가치관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개똥 철학이 좀 있으셨어요. 그냥 자기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유일하게 독자인데 위에 누나들이 있으시고 늦둥이셨는데 나이는 이제 좀 30대 후반 그쯤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예의라 이런 것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세우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배에서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한 게 또 와전돼서 그분이 약간 좀 공경에 좀 안 좋게 처했어요. 그러더니 그런 것들을 힘들어 하시더니 이게 저랑 같은 직급이었던 분이었는데 기관실에 이렇게 이제 3등 항해사가 전화 와서 안 내려왔냐고 2등 항해사 안 내려왔다 해서 느낌이 쎄하면서 그 외국 애들 시켜서 방까지 다 뒤졌는데 없다. 그래서 뭐 그때 순간 확 느낌이 오더라고 해서 외국 애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네가 혹시 방에 가서 뭐 써져 있는 거 혹시 봐봐라. 그러더니 이제 5분 뒤에 전화하니까 얘가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유서 들고 이제 시체는 당연히 못 찾았겠네요. 예, 못 찾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사람들 잠 못 자고 또 그 서칭 작업이라고 이제 계속하고 지나가는 그 여러 화물선들한테도 이렇게 서칭 공조하죠. 예. 하는데
사람들 다 잠 못 자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도보다 그러니까 대놓고 욕은 못 힘들다. 하고 그냥 뭔 고생이냐 그냥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 막말로 곱게 죽지 뭐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거 갖고 죽어? 완전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좀 예전에 그 기름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되고 있을 때 정말 어떤 나름 신앙생활 안 했으며 안 했다고 들하고 막 써놓고 막 하고 싶었어요 직장자로. 근데 그렇게 가는 케이스도 봤고 잘 참으셨네요. 네, 진짜로 잘 참으셨어요. 아픈 단면이다. 그 씁쓸하게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했으면 뭐 그 심정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니고 뛰어내린 사람 심정도 이해하고. 그 배 생활의 특성상 우울증 앓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조금 있었고요. 배 타고 한 처음엔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하다가 그냥 적응되고 사람이란 게 적응되고. 나는 다른 일은 해도 배 진짜 이 일은 못할 것 같아. 다 그런 얘기예요. 망망대해서 저는 막 루즈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 하물며 저희가 군생활 할 때도 잠깐 한 2주 출동 갔다 와도 그러니까 제 배가 주로 이제 NLL 해양 그쪽하고 독도 쪽 그 인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뺑뺑뺑뺑뺑. 근데 진짜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끝발이 있으면 좀 경험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재밌어요. 근데 진짜 이병 때 막내 때는 어차피 배에서 혼자 못 돌아다니게 하거든요. 항상 고참이 같이 다녀요. 근데 진짜 잡생각 많이 들죠. 사람 생각도 나고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게 직업이면 긴 세월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고립돼 있고 진짜 그럴 만하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한 타고 1년 정도까지 기관장님한테 기관장님은 타면서 외로운 적 없으시냐고 그때 타던 게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 내릴 때쯤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무서운 거예요. 또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거 이제 인간관계 단절인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일부러 해외 가면 해외 데이터 로밍 신청해가지고 SNS로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뭐 일단 고립돼 있으니까요. 그거 자체에 대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그런 게 많겠다. 아까 저희가 뭐 대략 얘기했지만 사실 건장한 남자라면 그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물론 뭐 심하이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남성 에너지가 진짜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왜요?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 뚜렷해도 남잔데 건강하고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힘든데 그래도 늘 함께 해주는 오른손에 고마워하고 그러시죠?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왼손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손동작 보시죠. 이거 고무줄로 여기를 딱 감으면 피가 안 통해요. 됐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래요? 피가 안 통하니까.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처음 듣죠. 좋은 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가치관에 있어서 역시 똥을 내 몸에 똥을 뒤집어 쓰더라도 돈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삶에 그런 게 너무나도 필요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아까 저 후배 같은 경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말로 집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 아프신데 돈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는다든지 그런다면 그런 친구들이라면 한번 이제 그쵸.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비 때문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도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악착같이 실제로 제 1년 후배인데 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이제 저보다 상사로 이제 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3년 타서 거의 억까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모은 돈이. 그냥 진짜 딱 그대로 모은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4년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해양대 기준으로 24 2월달에 1월달에 졸업을 하고 승선을 3년 하고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은 다음에 27, 8부터 다른 전공을 다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죠.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현실이나 자기 의지나 아니면 막상 이제 저도 지금 느끼지만 이제 백수 되니까 좀 불안하죠. 본인은 받은 돈 다 어디다 썼어요? 다 모아두셨어요? 아니요. 다 썼어요? 좀 어디 투자도 했다가 좀 안 됐고. 주식은 그냥 본전치기 됐고. 꽃뱀한테 물리셨어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또 이제 이번에 스웨덴 가는데 학비랑 뭐 그런 거 해서 지금 이제 저는 많이 제 투자에도 쓰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좀 많이 이번에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엄한 데 쓰신 건 아니네. 예,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고 또 주위에 돕는 분들도 좀 있고요. 좀 그래서 기부 활동. 근데 그런 것도 거창한데 하여튼 좀. 야, 진짜 생긴 거. 여튼 나중에 네. 사회적 기업이 어떤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면 네. 그때 우리를 잊지 마세요. 네, 저희부터 좀 도와주세요. 저희부터 도와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홍보 쪽으로 홍보팀으로 같이. 아니요, 돈을 달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홍보팀을 해야 돈을 주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딜이 있어. 3년 반 배 타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기분 좋게 해드렸을 때. 그러니까 특례 끝나고 이제 뭐 집에 가고 그러면 틈틈이 뭐 같이 일단 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거 내고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저 특례 끝나고 100만 원씩 현금 딱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그당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밀어드릴 때. 그럴 때 자식으로서 기분 좋죠. 예? 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자식이라면 참 그럴 때 누구나 기분 좋죠. 근데 참 살아보면 네. 사실은 조금 주머니에 여유가 생겨도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더 하죠. 그게. 그렇죠.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3년 반 배 타면서 배에 얽힌 네.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건 있어요? 기억에 남을 만한? 아까 제일 힘들었던 것도 제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제 그 화물 하역을 담당하는 기계인데 이제 그게 고장이 나면 그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몇 억까지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고쳐야 돼서 밤샘 작업하고 막 뜯고 붙이고 해서 고쳤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좀 그 배에서 이제 좋았던 배 생활 자체로는 늘 반복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또 두바이에 가가지고 이제 남들은 이제 밤문화를 보러 가실 때 혼자 저는 이제 그 관광 팜플렛에 전화해가지고 두바이는 그거 금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있어요. 칠성 호텔 거기 콜로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 관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짭짤하고 재밌었고요. 배에서는 이제 늘 뭐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니까. 반복이니까요. 진짜 배 생활은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진짜 똑같아요. 군대 휴가 갔다 오면, 그러니까 100일 휴가나 이런 거 나오면, 그 100일의 인생에서 기억이 없잖아요. 군대도, 배도 똑같아요. 배를, 특히 처음에 제가 이제 완전히 월드와이드라고 하는데, 한국에 없고, 정기적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다른 나라만 뛰고 하는 회사, 이런 데 타면, 그거 타고 오면 진짜 한국에는 나갈 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서 합류하고, 내릴 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하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 딱 몇 개월이,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기억상실증처럼 내 인생의 그 기간은 사라지고 통장에 돈은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료하고 재미없는 삶이기도 하네요, 사실. 근데 경제적인 풍족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간혹 소수긴 하지만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제 학교 선배님 중에 이제 대선배님이죠. 이렇게 회사 이렇게 3-4개 크게 운영하시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체지만 그 회사 운영 철칙으로 매출액의 20%인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부로 해서 운영하시는 그런 선배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들은 또 그런 길들이 있고. 순이익의 20%가 아니라 매출액의 20%요? 순이익의 20%겠죠. 매출액의 20%는 아니겠죠. 하여튼 그럼 다 갖다 바치는 건데.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총 다녀본 해외 몇 군데나 되시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게 3년 반 동안? 그걸 안 가본 데를 말하겠다. 웬만한 데는. 진짜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선정도 바뀌고 해가지고 그냥 웬만하게 부른 나라는 한 번 정도는 외출 나가서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상으로 상륙을 못하고 이제 외출을 상륙이라고 하는데 못하고 여권상으로만 찍힌 나라는 더 많은데 웬만한 외출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정박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네. 사실 제대로 그 나라를 맛본다기보다는 그냥 거쳐만 가는 느낌. 오히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관광 같은 거 많이 즐기고 이번에 마지막 항차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3-4일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붙이면 바로 화물이 끝나버리는데
이제 앵커링이라고 닻을 내려서 바다에서 이렇게 네.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른 배들이 하고 있어서 안 네. 들어가고 그네에서 네. 바꿔놓고 기다리는 네, 거죠? 그죠. 그러면 통선을 불러가지고 또 외출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하루 이틀인데 솔직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광하다가 이번에 일본은 2박 3일 제 사비로 갔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비로 가는 게. 이게 똑같이 그냥 뭐 그 관광하고 뭐 이제 그 간단한 말 같은 걸로 해서 들이대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조카들이 이제 처음이고 저는 자주 가서 여행 갈 때 그 멘붕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비행기까지 놓쳐가지고 다시 끊고 왔는데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혼자서 길 물어보고 찾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은 없고요. 그쵸. 네. 뭔 말인지 알아요.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근데 배 타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자주 혼자 싸돌아다녀가지고 그런 것들 좀. 다 익숙해지는 거죠. 예. 그쵸? 일본 여자한테 김모찌 해보셨어요? 김모찌가 뭐. 네. 김모찌 해보셨어요? 김모찌. 김모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진짜 넘어가도록 모르시네요. 네, 진짜 네. 모르시는군요. 넘어가도록 야매 하겠습니다. 때도 뭐, 예. 일본 여자랑 사진 찍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끄 해보셨어요, 이끄? 그럼 찾아봐야겠다. 안 말리네. 네. 진짜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거나, 이건 우리 결정 내려야 돼, 이제. 고도의 어떤. 아니 학점 안 좋게 심리가 있으냐. 생겼다며 좋게 생각. 참 어려운 분이야. 좋은 기관사, 뭐 자질이 있어요? 일단 꼼꼼하고 반복적인 일을 좋아하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저는 반대적인 것만. 영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데? 예. 시마님하고는? 얘기하시면 본인하고 반대되는. 네. 반대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걸로 익숙한 걸 좋아하고 꼼꼼하고 이런 리스크를 싫어하고. 리스크를 싫어하고 선비님. 예. 선비 스타일이네. 그러면 선비 스타일인데 손으로 하는 걸 또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거. 아까 좀 그렇게 네. 블로우잡.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항해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반복되는 직업들의 완속이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소음 엄청 심하지 않아요? 심하죠. 네, 그 스트레스도 상당할 텐데. 엄청 아까 기관실도 귀마개 이거 끼고 귀마개 자고- 하고 헤드폰 하고 그건 기본이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귀마개만 해요. 귀마개만 하고. 근데 진짜 일할 때 짜증이 나는 게 이젠 시끄러우니까 악을 지르면 귀에 대고 악을 지르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러다가도 일하다가 밑에 부원이나 나이 많은 뭐 동남아 40대 50대라도 뭐 이렇게 연장 같은 거 딱 할 때 사인 안 맞잖아요. 그러면 빨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풀리긴 한데, 그러니까 몇 번 악 지르면 또 아드레날린이고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못 알아듣고 하면은 두세 번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그런 게 강하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근데 쭉 들어보니까는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일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저는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이긴 하겠지만 네. 저 같은 스타일은 안 되겠지만 네. 그냥 안정적으로 뭐 리스크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 따박따박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아니, 좋죠. 나쁘지 않은 직업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쉽진 않은 거죠. 하기야 근데 좀 저런 거 있겠다. 결혼한 사람이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도 좋을래나? 그거 아시잖아.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좋네. 그런 아니 것도 본인이 좋네. 제일 잘 알 그러니까 거면서 휴가 왜 그래요? 때 배를 한번 타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하면 다. 늘 신혼생활이더라고요. 어. 금술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6개월에서 한 10개월 그 장기 그렇게 뛰고 집에 한 2, 3개월 와이프는 제가 볼 때는 오랜만에 볼수록 좋습니다. 근데 바람 나는 경우도 많겠다, 반대로. 많겠죠. 네. 한국에 계신 이제 네. 부인이 바람을 난다. 그거는 굳이 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주 볼 수 없으면 그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똑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거는 어떤 직업이든 자주 못 보면 반드시 그런 수요가 생겨요. 실제로 이렇게 바람나서 깨지신 가정을 한번 뵀고요. 한 번? 네, 한 번. 많진 않나 보네. 그러니까 걸러 들어서는 건 몇 번 들었는데 같이 생활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배 따는 분들이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아니 일례로 중년 나이트 같은 데 가잖아요. 중년 나이트 같은 데 가면 성인 나이트를 가면 뭐 주부인지 아닌지 모르죠 남자들이. 근데 열의 9은 네.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은 뭐하냐 그러면 출장 갔다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남편이 공무원이나 뭐 6시 칼퇴근해서 집에 있다. 하루 이틀 핑계대고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직업이든. 그러니까 좀 있어요. 일본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구나. 신혼 때는 좀 힘들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 때 하다가 이제 쌀이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배 타셨던 분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배 타러 갈게. 그러면 와이프 되신 분들이 안 말리신다고.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는 네. 의미로 그 기관사 배를 네. 이제 타고 네. 해양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거고 선배로서 일단 아까 쭉 얘기했듯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진짜 내 몸에 똥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어떤 삶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일단 추천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해운 쪽으로 어떤 관련된 직종을 갖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은 좀 강한 의지를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 후배 중에 이제 막 승선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후배가 있는데 걔는 국제 해운 관련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해양대로 왔고 되게 머리도 좋고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해양수산부 쪽 관련 장관이 되려고 하는 친구도 후배도 한두 명 있었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하려고 그러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해양부가 요번에 신설되죠. 없어졌다가 김영박 정권 때 사라졌다가 그거는 이제 하고 또 커리어는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뭐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꿈은 또 다양할 수 펼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쉽게 말해서 포기할 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20대 때 즐긴 인생을 즐기는 거는 많은 걸 포기해야죠.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 인생에 지금 돈이 가장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 잘 벌고 시험시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분명히 포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공짜가 없으니까. 물론 세상. 쉽게 풀리는 인생도 있어요. 후루크 터진 인생이 있다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은 다 그만한 걸 포기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그냥 로또 하나 바라보다가는 절대 안 되죠.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희 방송? 소감? 듣다가 직접 뭐 목소리만 듣던 사람들 두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풀어보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NGC 마이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외부에 노출된 외부에서. 공간에서 밖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공간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사실 근데 쳐다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쳐다보네. 사람이 없네요. 좀 노출된 공간에 있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좀 낯설긴 했는데 많이 났어요. 약간 특별한 케이스 있긴 해죠. 뭐 어떠셨어요? 녹음하신 소감은? 워낙 좋았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재밌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두 번 다시 더 뭐 고기 잡냐 생선 잡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고 누가 질문하면 이제 기관사다. 방송을 들어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홍보도 되겠네요. 야, 잡사 들어봐. 나 나왔어. 이러면 되니까.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편하고 시간 간 줄도 몰랐네. 박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무리인데. 저도 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녹음해보는 거라 낯설기도 하고. 제가 지금 9개월 만에 약간 후회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안 엊그제도 나왔더라고요. 그 판결이 나왔나?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그거는 과중 업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OECD 평균 근무량이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그게 뭐 40몇 시간인가? 50몇 시간인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졸라 일한다. 근데 제가 지난 9개월을요. 주에 98시간을 일했습니다. 98시간 이상을. 안 믿겠지만 하루도 안 쉬고 못 쉬고 경조사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살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생할 때는 진짜 더럽고 없고 막 다 그만두고 싶고 이랬었는데 아까 배 타면 다 잊어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지나고 나면. 지금 그걸 딱 돌이켜보니까 뭐 해봤더니 그것도 할만하더라. 또 지금 와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서든 다 먹고 살려고 다들 고생하고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뭐 이 또한 지나가면 잊혀지고 또 내 인생의 한 장면 아니겠어요? 힘들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같은 얘기예요. 살다 보면 되게 힘든 순간 한 번씩 닥치잖아요. 스트레스가 막 갑자기 밀어닥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네. 정말 막 피하고 싶고 막 되게 힘들 때 있는데 근데 경험상 항상 지나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럴 때 힘들 때 그런 생각 한 번씩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지나면 괜찮을 거야.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웃어 넘겨버리는 것도. 다른 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럴 때 한 템포 쉬어가지고 좀 지나고 나면 낫겠지라는 그거라도 있어야 정말 힘들 때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 맞습니다. 예. 잡스다가 앞으로는 녹음하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브라이어티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레귤러한 녹음실이 이제 없어졌고. 그렇죠. 문화도 많이 바뀌겠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할 수도 있고, 술집에서 할 수도 있고, 누구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예. 어디서 할지 몰라요. 네.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잡스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본인이 무슨 가게를 하는데, 와서 녹음 한번 해라. 이러면 저희는 아주 감사히, 네. 예, 가서 녹음할 의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얘기도 또 하고 싶어요. 저희 누님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어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가 우리 누나를 1년 만에 봤습니다. 1년 만에. 참, 그때 제가 안 회장님, 아버님 얘기하시면서 네, 그때. 울었던 것보다 제가 몇십 배는 더 울고 왔어요. 그때, 내가 왜 이 아픈 내 가족을 못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라는 게 너무 회한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누나는 그냥 의식만 있을 뿐이에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이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 힘내라는 말씀도 해주고 싶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볼 때는 가족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돈도 좋고 바쁜 것도 좋고 미래도 좋고 악을 쓰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짠나는 대로 가족을 챙기는 게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이 살지 않을까.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가족을 먼저 챙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잡스다 36번째 시즌2 네 번째 이야기 외항 선박 기관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이제 크게 못